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올해 입시 시즌으로 돌입했으니까 입시가 끝나기 전에 발표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림을 멈춘 상태여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발표된 개편안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자료 그리고 함께 첨부된 자료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큰 방향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는 할 수 있으니까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8 대입 제도에서는 수시와 정시 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의 대입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크게 두 축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수능의 변화와 내신의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국어, 수학,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문이과 통합으로 평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9등급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1학년은 상대평가,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던 것에서 바뀐다고 하네요.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능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통합, 융합형 수능의 변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원 계열, 즉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면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과학 과목을 통합 응시하도록 한다고 했고요. 통합형 과목 체계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도 선택 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교육 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하겠다고 했고 EBS 연계는 50% 간접 연계인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큰 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영역별로 자세히 나온 표를 살펴봤습니다. 수능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27년까지 보는 현재의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치르는 공통 과목과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치르는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데 아무래도 화작을 선택하느냐 엄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그 시험의 난이도가 같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지금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었던 부분을 대부분 포함하는 시험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서 과목명이 좀 다르긴 한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설명해 보면 일반 선택 과목들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이 수능 출제 과목이 되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수1과 수2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었는데 2028 대입부터는 문이과 상관없이 현재의 수1과 2에 해당하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포함된 공통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수학인 미적분 2와 기하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화수학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포함된다면 의학 계열이나 상위권 공대에서는 당연히 심화수학을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문이과 구분이 돼서 통합수능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영어와 한국사는 현재 수능과 다를 것 없이 절대평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꽤 큰 편인데요. 현재는 지원 계열에 따라서 사회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고 과학도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다면 2028 대입부터는 계열 상관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수능시험을 봐야 합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각자 잘하는 과목으로 화학과 생물 또는 생물과 지학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물화생지를 모두 봐야 하는 거죠. 물화생지 모두를 본다는 것에 뜨아할 수 있지만 수능 출제 범위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니까 어찌 보면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는 직업 탐구 영역도 기존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한 과목을 봤다면 2028 대입부터는 공통 과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은 현재의 수능과 동일하게 9과목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고교 내신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1학년 내신이 절대평가일 것이냐 상대평가일 것이냐로 많은 말이 있었고 1학년 상대평가,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하는 방식이 확정된 것 같았는데요. 변화가 있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1학년도 절대평가로 점차 바꿔나가겠다 그 정도로 예상해봤었는데요. 이번 내신 5등급 체제라는 발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일한 평가 체제로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9등급제는 폐지하고 5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고교 학점제와 1학년에서만 하는 9등급 상대평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면 1학년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의 전부라는 인식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반이 사교육 시장에서 유행을 할 거라는 말도 많았죠.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고1 내신을 망치면 자퇴를 하는 학생이 많을 거라는 말도 있어서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한다면 그런 일들은 방지할 수도 있겠네요. 절대평가인 2학년과 3학년 때는 학교마다 시험도 쉽게 내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시킬 거라는 이야기도 참 탐탁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없게 되었고요. 어떤 것이 좋다라는 건 겪어봐야 알겠지만 쉽게 예견되었던 안 좋은 그림의 미래는 우선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 5등급제는 지금의 9등급제와 어떻게 다르게 체감이 될까요? 현재 9등급제와 새로운 5등급제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의 9등급제로는 1등급을 4%만 받을 수 있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 전체 학생의 10%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누적으로 보면 기존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11%이니까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학생이 새로운 5등급 체제에서는 모두 1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은 24%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등급만 해도 전체에서 34%가 됩니다. 3등급까지는 66%가 되겠네요. 9등급제에서 3등급이 누적으로 23%였던 것을 보면 상당히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강박은 좀 덜해져서 아이들의 긴장도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지금의 고교 내신보다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선 동일한 1등급 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려는 방법으로 어떤 고심을 할지도 변수가 될 테고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절대평가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전학년에 일관되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병기해서 학년별 평가 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입의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대학의 다양한 성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과 전형은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학종에서 내신 이외의 전형 요소들은 중요성이 이전보다 강화될 확률이 높겠고요. 이렇게 수능과 내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뭔가 의문점들이 하나둘 솟아나지 않으세요? 이번 2028 대입 개편안 보도자료에서는 Q&A도 첨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Q&A 중에 중요한 내용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Q&A는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체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될 거라고요.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지 쉬워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편되는 대입 제도는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어, 수학, 영어는 바뀐 교육 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과학은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물었는데요.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듣기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심화 수학은 필수인지 초고난도 문제는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심화 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려 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정시 비율이요. 정시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럼 40%가 유지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서 자격고사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 학력 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하면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서는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고 하면서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 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살펴봤는데요. 11월 말쯤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올해 1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모쪼록 의견 수렴이 잘 되어서 군더더기 없는 대입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09년생인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첫째에게 어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교육 과정도 바뀌는 첫 해이고 대입제도도 바뀌는 첫 해, 고교 학점제도 도입되는 첫 해라면서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인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만 바뀐다면 감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다렸던 대입 개편안이 나왔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현명한 생각들은 많이 하시되 큰 방향의 틀은 흔들리지 말자고요. 저도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